파리의 붉은 코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롤랑가로스 프리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신주입니다. 자, 이 프리뷰 방송을 시작으로 롤랑가로스가 끝날 때까지 16일에 걸쳐서요. 파리에서 전해온 대회 소식 매일 아침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테니스 팬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선 무대를 앞둔 오늘 올 시즌 롤랑가로스를 전망해보는 시간부터 가져야겠죠. 이 스타트를 함께 끊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홍, 김지영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펼쳐지는 롤랑가로스가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두 해설위원 롤랑가로스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1년에 롤랑가로스 또 참석을 했었죠, 코치로. 그때 많은 선수들, 한국 선수들과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제 또 홍성찬 선수, 한나래 선수, 장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을 했잖아요. 네. 이 선수도 또 권순 선수까지 참가하면서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 해설위원도 기억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2010년에 로저 페 선수가 처음으로 롤랑가로스를 우승을 할 때가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열심히 응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승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랜드 슬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롤랑가로스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나달 선수의 등장으로 그런 것들이 매번 기회를 놓쳤던 것들이 안타까워서 팬의 입장에서 열심히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테니스 팬 여러분들이라면 롤랑가로스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롤랑가로스의 황제죠. 나달 선수가 이번에는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우 해설위원은 좀 이런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저는 나달 선수에게 맞춰서 좀 중계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또 나달 선수가 부상을 안 입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롤랑가로스에서 복귀해서 우승을 계속 차지했거든요. 이번 나달 선수의 불참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테니스 팬 여러분들도 아쉬워할 대목입니다. 하지만요, 또 어떤 선수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될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해설위원과 함께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롤랑가로스, 그만큼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죠. 일반 상식들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5월 파리가 뜨거워진다. 봄의 축제 롤랑가로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두 번째로 펼쳐지는 이 대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시작은 133년 전. 프랑스 국민만 출전 가능했던 클럽 멤버급의 이 대회는 1925년부터 외국인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며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 지금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대회의 상징이자 프랑스 국민의 자부심인 롤랑가로스 스타디움. 1925년 세계를 제패한 프랑스 테니스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경기장 명칭은 세계 1차 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파일럿 롤랑가로스의 이름을 따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를 담았습니다. 롤랑가로스의 시그니처 클레이 코트. 배수가 빠른 것이 강점으로 소나기가 잦은 프랑스 기후 특성에 적합하지만 그만큼 플레이하기 어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21세기) 흙코트를 지배한 선수. 18년 동안 무려 14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라파엘 나달. Not gonna be able to play in Roland Garros, as you know. 현실이 된 나달 없는 롤랑가로스. 2023년 새로운 흑신 타이틀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새로운 왕의 대관식이 열릴 메인코트 필립 샤트리에. 이곳을 가득 채울 15,000명의 함성. 이젠 개폐식 지붕 아래서 날씨 영향 없이 그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테니스인들의 시선이 향할 이곳 롤랑가로스. 2023년 붉은 클레이 코트를 지배할 왕과 여왕은 누구일까요?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4 롤랑가로스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5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 12% 이상 증액된 4,960만 유로, 한화로는 무려 705억 원 이상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요. 예선을 거친 남녀 선수 총 256명의 선수가 본선 무대에서 트로피를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지난해 남자 단식 우승 부문은 이 라파엘 나달이었고요. 여자 단식에서는 이가시 비용테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4대 메이저 대회에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제테니스연맹이 관리하는 수많은 테니스 대회들 중에 가장 많은 랭킹 포인트와 상금이 걸린 오랜 역사와 권위의 대회들, 4대 메이저 대회 혹은 그랜드슬램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매년 1월 호주 오픈을 시작으로 5월에는 프랑스 롤랑가로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요. 7월과 8월에 영국과 미국에서 윈블던과 US 오픈이 순차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롤랑가로스와 4대 메이저 대회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롤랑가로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클레이 코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우 위원에게 여쭙고 싶어요. 잔디 코트와 하드 코트 그리고 클레이 코트가 무엇인지 각각 장점과 단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잔디 코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천연 잔디 코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이 옵니다. 바운드가 되지 않고 빠르게 공이 오기 때문에 서브와 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좀 유리하고요. 네. 또 하드코트는 힘이 좋은 선수들이 좋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에 힘이 있으면서 미스를 하지 않은 선수들, 조코비치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하드코트에서 잘하고요. 마지막으로 롤랑가로스, 안정적이고 코트에서 반발력이 많고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느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트에서 오랫동안 뛰는 선수들, 나달과 같은 선수들도 참을성이 좋은 선수들이 항상 우승을 차지합니다. 코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클레이 코트 하면 참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클레이 코트 하면은 부들부들 치를 떤다라고 말하는 선수도 있죠. 네, 저는 메드베프 선수가 떠오릅니다. 메드베프 선수는 이미 작년에 세계 랭킹 1위의 고지를 찍었고요. US 오픈,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었습니다. 마스터 시리즈를 포함을 해서 20개가 넘는 투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클레이 코트 타이틀은 단 하나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로마 오픈에서 간신히 그걸 하나를 해냈는데 하드코트에서 이기던 선수들을 클레이 코트에서 만나면 지금까지는 져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오픈에서 그것을 극복을 했었는데 롤랑가로스에서는 지금까지는 8강 성적이 최고입니다. 근데 나달 선수가 없는 롤랑가로스에서 본인이 클레이 코트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해낼지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또 직접 클레이 코트에서 뛰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클레이 코트에서는 슬라이딩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슬라이딩을 잘해야 되고 발목에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체력도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또 슬라이딩 한 자리에 또 공이 맞았을 때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성, 컨트롤에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주영 해설위원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겨 했는데 제가 강한 샷으로 공격을 했을 때 다시 강한 샷이 넘어오면은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성의 샷이나 로브로 상대 선수가 계속 리턴을 할 때 랠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낀 적도 있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 좀 급해지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 페이스를 잃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두 분뿐만이 아니라 클레이 코트는 좀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클레이 코트가 상대적으로 체력을 굉장히 또 많이 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정적이면서 좀 불규칙 바운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를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 클레이 코트를 극복해내는 선수는 누굴지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 시즌 롤랑가로스에 대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해설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번 롤랑가로스에서는 온코트 코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코칭이 있어도 코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코칭 지정석에 있는 코치에게 말이나 제스처로 코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나 상대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온코트 코칭이 허용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 SNS에 대한 보호 규정도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디가드 AI 시스템인데요. 뭐 선수들을 SNS에서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대회 준비한 QR코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뭐 SNS에서 공격하는 걸 보호받을 수 있고요. 공격받을 시에 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뭐 많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시행을 하네요.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해설위원과 함께 2023 롤랑가로스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했던 결승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웬드 전환.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라파엘 나달입니다. 드랍샷. 이번엔 어쩔 수 없습니다. 루드가 이런 드랍샷 능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드랍샷. 루드가 받아냈어요.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내는 캐스퍼 루드입니다. 앵글이 커집니다. 드랍샷. 나다. 웬드 위너. 백핸드 위너까지 라파엘 나달. 더블발리 반응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백핸드 위너. 클레이 코트의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2022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우승 라파엘 나달입니다. 웬드 위너샷. 이가스 비용태. 고프고프 서비스 게임. 드롭샷. 이걸 넘겼습니다. 네, 성공. 깊숙합니다. 웬드 위너가 나왔습니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성공. 서틸럽. 다운 더 라인 성공. 좋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다운 더 라인 성공. 멋지게 들어갑니다. 시비용택.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아웃됐습니다. 이가스 비용택이 통산 두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우승한 선수들입니다. 아, 정말 독보적인 이름이죠. 라파엘 나달 3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요. 스탄 바브링카와 노박 조코비치가 각각 2015년과 16년 그리고 21년에 나달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2012년 이후 여자 단식에서 코트 위를 뜨겁게 달궜던 영광의 이름들입니다. 이 기간 여자 테니스의 레전드 마리아 샤라포바와 세레나 윌리엄스가 2번씩 롤랑가로스 우승컵을 가져갔고요. 디펜딩 챔피언인 이가 시비용테크 역시 지난해와 2020년 2번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네, 결승전 영상을 보고 오니까요. 1년 전 그때 그 감정들이 짜릿짜릿하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승전도 재밌었지만 남자 단식 준결승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당시 찌베르프 선수가 부상으로 좀 아쉽게 기권하는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두 번째 세트 타이브렉에서 부상을 당했었죠. 뭐 두 번 세트였는데 3시간 13분의 경기를 펼쳤어요. 그만큼 뭐 박빙의 경기를 펼쳤고요. 즈베르프 선수가 2022년에 워낙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뭐 나달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부상으로 아쉽게 발목 부상 굉장히 크게 당했죠. 좀 쓰러져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김지영 해설위원도 기억나세요? 네, 당시에 이제 선수 입장에서 저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될까. 네, 저 또 즈베레프 선수 같은 그런 새로운 차세 선수가 또 테니스의 사랑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부상은 이번에는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단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니스는 시비용택의 시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였는데 김지영 해설위원 또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는 지난해부터 시비용테크 선수의 경기를 해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시비용테크 선수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주니어 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자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 조금 다른 훈련 방식이 도입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비용테크 선수가 경기하는 거를 보면 남자 선수 못지않은 코트 커버력을 보이고요. 그렇죠. 또 비교적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지만 빠른 움직임으로 템포 테니스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 선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용테크 선수의 테니스가 정말 반갑고요. 기대가 되죠. 네, 이번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단식 디펜딩 챔피언은 나달인데요. 나달 선수가 18년 연속 롤랑가로스에 출전했는데 그중에 14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참 항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클레이 코트에 이렇게까지 강한 걸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뭐 클레이 코트는 나달을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고요. 네. 롤랑가로스는 뭐 나달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클레이 코트 또 스페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클레이 코트에서 준비가 돼 있었고요. 또 많은 푸트워크, 그다음에 헤비 탑스핀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롤랑가로스 클레이 코트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쉽게도 이번 롤랑가로스에서는 흑신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정말 아쉽지만 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First thing, not going to be able to play in Roland Garros. We were not able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that I had in Australia.
I really believe it's the right thing to do for my body and for my personal happiness. An opportunity to enjoy next year. That's probably going to be my last year in a professional tour. That's my 네, 올 시즌 롤랑가로스 불참과 은퇴를 예고한 나달 선수의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었죠. 스페인 마요르카에 있는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롤랑가로스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출전을 포기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불참 소식과 그 심경을 전했고요. 또한 내 몸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 내 몸이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2024년이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며 은퇴를 예고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좀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좀 보셨었나요? 사실은 나달 선수가 저런 인터뷰를 안 했으면 했죠. 왜냐하면 나달 선수가 저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부상 때문에 참가를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발 저런 방송이 나오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나오고 말았어요. 뭐 로저 페더러도 윈블던 뭐 최고의 선수지만 은퇴를 했고요. 뭐 빅3의 두 번째 지금 나달 선수도 또 은퇴도 예고하고 롤랑가로스 출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영 해설위원은 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작년에 나달 아카데미 갔을 때에 지금 인터뷰를 했던 저 장소에서 연수를 받았었는데 진짜요? 아카데미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달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오래된 역사들이 남겨져 있는데 나달 아카데미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롤랑가로스 박물관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우승을 하고 또 하나의 공간에 그런 것들이 또 준비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올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년에 컴백을 해서 또 좋은 것들을 남겨주지 않을까 기다려보려 합니다. 지금 나달 선수의 영상이 나가면서 저희도 봤거든요. 김용호 해설위원이 14번은 못 깨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기록이죠. 뭐 롤랑가로스뿐만 아니고요. 이 그랜드 슬램을 한 번이라도 우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그랜드 슬램을 한 대회에서 14번의 우승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 뭐 깰 수 있다면 라파엘 나달만 깰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오픈 이후에 좀 많은 대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롤랑가로스도 불참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게 사실로 되다 보니까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호주 오픈에서 당한 고관절 부상이 결국에는 치명타를 입힌 거겠죠. 네, 나달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부상을 입은 게 비교적 생각보다는 회복이 더딘 것 같고요. 나달 선수는 호주 오픈의 메인 스폰서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에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이 모인 곳에서 경기를 해요. 그래서 부상을 입었지만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도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게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나달 선수인데 다시 롤랑가로스 붉은 코트 위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기대를 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많거든요. 김용호 해설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나달 선수 이렇게 은퇴하지 않을 거예요. 2024년에 롤랑가로스로 돌아올 것이고요. 분명히 내년엔 또 올 후반기와 내년에 스케줄 관리를 해서 롤랑가로스에 집중할 거고요. 우승할지 기대는 되지만 뭐 어렵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나달 선수가 2024년 나에게 즐길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롤랑가로스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 대회 비록 나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면서 많은 팬들 정말 아쉬움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새로운 흑신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죠. 2024 롤랑가로스 나달의 빈자리를 채울 클레이 코트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